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PR 기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함시옥입니다. 35년 동안 정말 변화무쌍한 이 변화를 쭉 봐왔는데요. 사실 앞으로 PR 산업이 계속 성장을 하려면 저는 키워드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데이터, 두 번째는 인재. 두 가지 키워드인 것 같거든요. 이 매저먼트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시작이 저는 산업의 데이터 분류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전체 트렌드는 광고와 PR은 분명히 독립적인 서비스로 운영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산업 데이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도 분명히 PR 산업이 종합예술, 디지털과 접목돼서 광고회사와 함께 또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굉장히 온라인되어 있기는 하지만 PR은 고유의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더욱더 성장 가능한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튼 말이 길었는데요. 저는 정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주최하고 이 일을 이뤄내겠다고 하시는 이 PR 협회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PR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홍문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PR협회의 3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PR협회는요, 처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 앞에 계신 여러 선배님들, 또 전문인들, 그리고 지금까지 협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주시는 많은 분들 덕분에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포럼의 주제를 보시면요, 혁신시대의 PR 산업, 독립적 성장과 지속 가능성의 탐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PR을 공부하는 학자로서 또 PR 학회장으로서 감히 말씀을 드리면 PR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독립적으로 성장하려고 굉장히 애쓰는 분야라고 믿습니다. PR의 어떤 분야를 어떤 산업의 영역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PR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얻으시길 기대하고, 오늘 이와 같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윤아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축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PR협회 회장 이윤아 교수입니다. 국가산업통계에서 PR 분야의 독립분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기획했고 또 실행하였습니다. 이 뜻에 공감하고 연구를 후원해 주신 한국 PR 기업협회 KPR 프레인앤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론장 마련에 도움을 주신, 이 자리에 함께는 못하셨습니다만 문체부의 국민소통실에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반년 동안 면밀하게 연구를 진행해 주신 우리 김병희 교수님과 김현정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되는 연구 결과는 PR 산업 독립 통계 분류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의 위상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 PR을 사실상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함께 산업의 중요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향후 정책적 대응을 함께 고민하고 PR 산업의 다음 35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2대 3대 PR협회 회장을 지냈던 김경애 커뮤니케이션 코리아 사장입니다. PR협회 창립 35주년 기념 포럼에서 기조연설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이윤아 회장님과 이사님들, 그리고 행사를 준비한 스태프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 트렌드를 수용하면서 공중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 참여와 행동 변화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나되고 양적인 확장과 질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PR은 기획과 조사, 마케팅, 브랜딩, 컨설팅, 산업금 등 여러 분야로 활동 범위를 넓혔습니다. 법무팀과 HR팀과의 협력을 통한 위기관리 해결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PR에는 AI 커뮤니케이션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PR 자료 수집부터 컨텐츠 제작, 배포 전략, 효과 측정 모든 면에서 AI의 역할이 잡을 것이며 PR은 어떤 다른 분야보다 AI의 영향이 큰 분야가 될 것입니다. 사회에서의 PR이 감당하는 사회적 기능과 책무를 완수하고 지지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PR에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과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의사교환을 통한 개인, 집단, 사회의 조정과 통합 기능입니다. 나아가 사회 내의 집단 간 경쟁을 강화하고 효율화시키는 자본주의의 핵심 기능을 제공합니다. 민주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것들로서 우리 PR인들은 프라이드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유난히 PR이 많은 한국 사회에서 절실한 사회적 기능들입니다. PR이 아니고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기능과 역할들입니다. PR인 여러분, 우리 PR인들이 많은 중요한 사회적 역할과 업적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공리주의의 근간을 강하게 만드는 우리의 업무에 대해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중요한 이슈가 최근에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바로 구별하고 감지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게 요새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말로 좀 더 정확한 어떤 표현이 들어오면 대중들에게, 우리 오디언스들에게 더 잘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짜뉴스를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공중들은 교육하는 인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팩트 체킹 기구를 만들어 미디어는 물론 미디어 간의 협조 시스템 구축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메타나 X, 구글과 같은 SNS를 만드는 테크 플랫폼 회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팩트 체크를 할 알고리즘을 만드는 데도 협조해야 하며 정부가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데도 발벗고 나서 우리가 참여해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페이크 뉴스의 가장 큰 희생자가 우리 PR인이 될 수 있다는 자각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현재로서 이 노력들이 가장 시급한 PR의 사회적 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디지털과 AI 시대의 발전이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 PR 산업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위에 따라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AI가 PR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는 우리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PR 업무와 작업에 대한 긍지와 사회적 직무의 수행 의지, 사회적 책무의 수행 의지가 바로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원대학교의 김현정입니다. 저는 저희 학교의 김배영 교수님과 함께 이 연구를 수행해서 35주년 된 PR 협회에서 이 발표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디지털 미디어에서의 쌍방향 소통 활동은 기업이나 조직을 위한 핵심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인식되었으며 공중의 의견과 태도 및 이슈를 탐색하고 분석해 경영 방침이나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데도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일방향적 정보 제공의 시대를 지나 쌍방향 균형 모델의 PR이 시도되었습니다. 정책 소통의 PR 활동이 정책의 동반자적 개념으로 구성한 것은 참여정부에서 정책이 홍보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공보를 정책 홍보로 전향시킨 이후부터였으며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가 청와대의 국민청원 제도입니다. 과거의 공보처가 정보고시의 개념으로 정책에 대해 언론을 활용한 일방향 정보 전달이나 정책 공지를 목적으로 했다면 국정부 전 국정 어젠다에 대한 공중과의 효과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관리라는 목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데이터 분석, 디지털 매체에 대한 과학적 이용, 보다 정교한 효과 측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산업의 규모를 측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PR 산업에서도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가 핵심적인 산업 규모의 측정 요인이자 전통적인 언론관계 PR 활동을 넘어서는
있는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수용장에 최적화된 PR의 기능은 기업과 조직을 둘러싼 다양한 공증관계 활동의 근원이므로 PR 산업은 오늘날 가장 필요한 산업으로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은 첫째,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PR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국가 산업 통계에서는 PR 산업 전체의 총 PR비가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총 PR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광고산업통계조사에 총 광고비에 포함돼 집계되고 있으며 PR 산업은 독립산업으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PR 산업의 규모를 측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PR 산업의 위상을 평가절하시켜 국가의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PR 산업의 가치를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PR 산업이 기업 브랜드와 공공소통에 미치는 영향력과 가치를 비교할 때 국가산업통계 분류에서의 PR 산업의 범주 신설을 위한 학술 연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기술의 도입 이후 복잡계를 이루고 있는 미디어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측면에서의 PR 산업통계조사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가산업통계조사에서 PR 산업통계조사를 광고산업통계조사에 분리해서 별도로 집계할 기준을 마련하는 학술 연구가 시급합니다. 이 연구를 통해 국가산업통계조사에서 PR산업통계조사를 광고산업통계조사에서 분리해 별도로 집계할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PR 산업의 각 영역별로 산업의 규모를 측정해 총 PR비를 산정할 수 있는 PR 산업 통계조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PR 산업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거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PR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PR 산업의 규모 측정은 산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규모 측정이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거의 영세한 시장 규모에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이 존재하기도 하고 그 이유는 디지털 시대의 PR 시장이나 PR 산업의 규모는 물론 PR 기능의 범주와 PR의 범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성을 관리하는 PR의 특성 때문에 PR 활동의 결과를 비용으로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존재합니다. PR 산업의 이러한 특성들은 PR 산업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있으며 오히려 마케팅이나 경영기획 또는 인사를 돕는 역할로 축소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PR 서비스의 거래 관행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평가 시스템이 정립되어야 하며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동반자로서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PR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인력을 교육을 지속해야 합니다. 또한 PR 산업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업계 차원의 단결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PRSA가 설명하는 PR의 기능은 보통 예측, 자문, 조사, 정책, 기획으로 거시적 기능을 말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공중과 미디어에 대한 전략과 기능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특히 첫째, 공중의 역할이 변화하여서 수동적 수용자에서 정보의 생산, 공유, 확산적인 능동적 참여자로 변화하였고 디지털 미디어는 무엇보다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과 기능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보량이 막대하여 정보의 흐름이 빠르고 복잡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알리는 데도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조직의 선전이나 공공정보에 가깝던 PR의 1차적 서비스 기능을 넘어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관리하는 공중관계 활동이 더욱 가까워진 것입니다. 환경관리와 이슈관리를 위해 언론관계 활동을 수행해 의제설정과 이미지 전달을 목적으로 하던 PR 산업계의 업무가 공중관계의 다각화라는 업무로 핵심적 변화를 일으킨 것이며 언론 매체를 통하지 않고도 다양한 방식으로 공중과의 직접 소통이 가능해짐으로써 규범적으로만 여겨졌던 우수 이론의 PR로 진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소통의 특징인 상호작용성, 연결성, 공중참여 대화 또는 무한복제 가능성과 같은 이러한 특성들은 PR의 공중관계 관리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PR의 기능을 더욱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PR이 공중의 이익을 위해 사회 순기금으로 작용할 때 PR의 기능은 더욱 다각도로 확장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PR 산업 규모를 조사하고 측정하는 일은 PR 산업의 영역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산업의 규모를 확장하며 국가 경제와 산업의 범위도 확장시켜 줄 것입니다. 아울러 PR 산업의 사회적 경제적 기능과 사회적 공적 역할 및 의미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PR 산업 통계조사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당면 과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PR 산업만이 그 분류체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PR이 산업 표준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와 같은 현실은 결국 PR 산업계가 산업적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하지 못해온 탓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연구의 연구 책임자로 열심히 좀 준비했던 김병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종적인 기준을 제안하면 우리나라 PR 산업의 영역은 크게 7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연구진의 결론입니다. 그 통계 기준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나마 덜 투박하게 표현한 것이 언론 PR 대응업 뭐 이런 말들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표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광고산업 통계 기준으로 쓰고 있는 큰 대분류가 6가지입니다. 지금 이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 2023년 한국 광고산업 통계에서도 여기 광고 전문 서비스업 3번째 중에 3번째로 들어가 있는 PR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게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작년까지도.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을 따로 빼서 별도로 하자는 게 이번 연구의 핵심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최대한 왼쪽에 있는 이 틀은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산업통계 기준이라는 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대응업, 서비스업 이런 이름을 맞추면서 첫 번째 언론 PR 대응업, 거기에 언론관계, 미디어 교육 PR 대응업, ATL, 미디어 트레이닝, 미디어 어젠다 및 메시지 개발 쫙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온라인 PR에 소셜미디어, 온라인 PR, 인플루언서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PR 제작업에 인쇄물 제작, 홍보물 제작, 홍보 영상 제작 등등이 이제 들어갑니다. 네 번째, 사실 PR은 서비스 영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영역을 만들기보다는 서비스업 1, 2, 3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은 공공 PR 서비스, 2는 기업 PR 서비스, 3은 가치 제고 서비스,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 PR 서비스 부분에 정부 광고, 공공외교, 정치 PR, 헬스, 지역사회 관리, 비영리단체, 문화예술 PR, 스포츠 PR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 PR 서비스고요. 기업 PR 서비스는 PR 기획 관리, 위기 관리, 쟁점 관리, PR 컨설팅, 투자자 관계인 IR, 사내 커뮤니케이션,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글로벌 PR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 PR 서비스에 들어가고요. 세 번째, 가치 제고 서비스 부분에서 CPR, CSV, CI, ESG, 평판 관리, PI.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브랜드 PR에서 마케팅 PR, BI, 브랜드 저널리즘, 소비자 관계, 이벤트 PR, 기업 홍보관, 기업 역사 박물관 등등입니다. 그래서 실제 조사 단계에서는 조사원들이 오른쪽에 있는 중분류만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언론관계가 얼마, 이렇게 실제 통계 조사 단계 현장에서는 조사원들이 바로 맨 오른쪽에 있는 중분류를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고, 그것을 합쳐가지고 가령 그 5개를 합쳐가지고 그게 언론 PR 대응업 이렇게 집계를 한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시한 논리적 근거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뭐 100가지 이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렇게 무조건 늘리는 것만이 제 경험으로 보자면 중요하지 않고, 나열한 후에 정리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로 통합할 것인가, 어떻게 중분류 다음에 또 세분류도 있습니다. 세분류를 모아서 중분류를 어떻게 하고, 중분류를 모아서 대분류를 어떻게 하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이라는 그 점에서 저희가 앞에서처럼 정리를 했고요. 저희가 심층 면접과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업종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PR업을 핵심 업종으로 보고 세 분류의 앞순서로 배치를 했고요. 유사 PR업을 그 다음에 배치해서 동일 업종으로 묶어서 정리하고 통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기능의 중요도가 낮게 나타난 PR 기능은 항목을 변경하거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PR 기능으로 병합시켜 새로 분류를 했고요. 세부 PR업의 나열도 중요하지만 실제 통계 조사에서 PRB를 집계하는 그 실제 집계 설문조사 담당자의 용이성도 고려해서 그들 위주로 이렇게 분류를 했다. 네 번째, 4가지 유형의 세부 항목에서 추가해야 할 업종은 주관식 응답에서 수집한 응답은 물론 심층 면접에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PR 업종을 중분류 항목에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PR이라든가 스포츠 PR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조정하고 통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대의 마케팅과 광고, PR 사이에서 업의 개념 차원에서 지금 상당히 경계선에 있거나 이게 광고냐 PR이냐 마케팅이냐 이렇게 좀 애매한 업종이 다수 혼재되어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경계를 넘나드는 업종을 가급적 존중하며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PR 산업의 범위를 정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뭐 이것도 PR이고 저것도 PR이고 다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실제 조사에서 그게 수용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PR 산업 통계 조사를 광고 산업 조사에서 별도로 빼내서 일단 분리해서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그 세부 영역들을 추가해 나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저는 더 좋다. 이게 다 PR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 조사 자체가 시작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연구를 하면서 제가 말하자면 많이 고심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근대를 열었다는 데카르트는 방법소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열만 잘해도 사물에 대한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 쫙 해야 될 일을 나열했을 때 다 펼쳐놓으면 거기에서 어떤 확실한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무조건 다 PR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돈을 섬세하게 잘 하시는데 바로 PR 산업 통계를 시작하는 첫 단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PR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PR 산업의 정돈 수준을 향상시키길 기원하면서 저희들의 부족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라운드테이블 사회를 맡은 이종혁 교수입니다. 우리 김장열 교수님 잘 들리시죠? 예, 교수님 인사 먼저 좀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스 아메리칸 인더스트리 클래시피케이션 시스템이라는 그 센서스 국이 있는데 현재 미국의 그 산업 분류는 1997년부터 적용을 하고 있는 거로 확인이 됐고요. 이제 5412 하면은 이제 뭐 법률 쪽이죠. 리걸 서비스가 되고 5412 하면은 어카운팅. 이래서 이제 5414에 디자인이 들어가고 5416에 매니지먼트 컨설팅이 들어가고 5418에 이제 광고 PR 그리고 관련 산업이라고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주목할 점은 Advertising, Public Relations and Related Service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제 PR 산업이 이제 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이 5418을 다시 눌러 보면은 5418 다음에 5자리 또는 6자리로 이제 광고 PR 관련 산업이 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5418 중에 1 하면은 이제 광고 대행업, 5418 1이고 PR은 5418 2 해가지고 이제 PR 에이전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PR이라고 생각하는 마케팅 리서치나 여론조사, 또 사진, 뭐 그 상업사진, 뭐 통번역 이런 부분들은 54 산업군에 들어가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미국은 광고 산업과 함께 PR 산업이 확실하게 그 전문직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의 PR 산업은 광고 산업에서 독립된 어떤 별도의 산업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까 김병인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과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다만 그 PR 산업의 디자인, 마케팅 등 다른 분야의 산업까지 다 포함시킨다든지 또는 좀 더 크게 본다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보면서 이제 생각보다도 미국 PR 산업 대비 한국 PR 산업 규모가 크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지금 발표 보면서. 근데 그건 아마도 한국 PR 산업의 그 취급고 기준이 조금, 그러니까 기준이 취급고 기준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더 커지지 않았나, 그 피 개념보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또 뭐 문화적으로도 변화가 많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시기에 저희가
그 PR의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의 전문성은 어디에 있고 우리는 정말 이거를 잘할 수 있나? 그런 우리 역할과 전문성과 강점 이 세 가지를 저희도 늘 이제 고민하고 또 2025년을 준비하면서 계속 고민하는 또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23년 차 PR 회사 근무하면서 저희는 이제 요즘 클라이언트들이 저희를 생각하거나 저희가 클라이언트한테 설명할 때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펌이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역할은 이 복잡한 그 여러 상황들을 고객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입체적인 시각으로 빠르게 진단하고 정리해 드리는 거.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고객사에 드리는 그 임팩트는 진정성이다.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게 이제 그 관계성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왜 PR이 중요해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냐에 있어서 그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성, 그 다음에 그 AI와 이 소셜 미디어 환경 안에서 정말 점점 더 이렇게 필터 버블이나 이런 에코 챔버 안에서 이게 분절되는 상황에서 더 관계가 어렵게 느끼잖아요, 젠지들은. 그래서 우리가 더 관계성 회복이라든지 관계성을 진정성 있는 관계성을 만드는 거는 기업의 비즈니스나 사회 전반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기회 같아요. 요즘처럼 AI로 자동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쪽에는 좀 프리딕션이 되게 중요하겠죠. 성장을,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플래널라이언스에서 문경호라고 합니다. 아니 대행사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우리가 대행사에 더 돈을 내고 싶고 그리고 일을 더 확장을 해서 주고 싶은데 분류에서부터 이 효과 측정이 제대로 되어야 우리가 위에서 얘기를 하고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돈을 더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효과를 측정을 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오늘의 분류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하는 게 분류가 되어야만 효과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장에 있는 이런 대행사의 이 현직에 있는 수많은 일에 노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A들은 정말 기업이 지금 요청하는 것들 그리고 바라는 것들을 계속 만들고 일하고 지금도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매스미디어가 출연한 게 아니라 결국 방송이나 TV가 있었기 때문에 매스미디어라고 문화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앞으로 커뮤니케이션도 이렇게 체계화되고 기술적인 것들이 막 나오게 되면 거기서 새로운 대중들과 새로운 모습들이 그 플랫폼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이런 구조에서는 이런 논의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공부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게을리하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 지켜내기가 쉽지 않을 거다 라는 측면에서 오늘의 자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로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산업은 좀 우리가 냉정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의 핵심은 돈을 벌기 위한 걸 우리 산업이라고 얘기하고요. 업은 이제 자기의 개인의 어떤 회사를 다니면서는 사실 돈을 번다는 개념보다 회사 조직을 위해서 지금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좀 기여하는 바의 역할들을 수행하는 건데, 그럼 산업 분류에 왜 이 분류를 넣나? 이게 PR이 아니라 다른 산업들을 보면은요, 첫 번째는 공공 영역에서의 그 산업, 산업은 공공에서 분류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 산업 분류할 때는 첫 번째는 공공사업의 수행에 있어서의 어떤 나름의 일종의 이게 사실 그래서 좋게는 또 분류가 되지만 나중에는 이게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산업,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이라는 그 주제를 주셔가지고요, 좀 토론해 주실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업이나 업이나 대신에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사실 저는 계속 생각하지만 저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입니다. 예, 그 산업이 얼마나 미래 지향성이 지속 가능한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얼마나 좋은 인재들이 모여 있고, 경영자 중심의 논의와 종사자들 중심의 건강한 공론의 장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균형성을 맞추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산업입니다. 이제 플로어에서도 그렇고 좀 질문들 해주시면
우리 김병희 교수님 포함해서 김현종 교수님 또 의견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저희 발표 내용이 PR의 what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앞으로 why와 how를 어떻게 할 것인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깊이 공감을 하고요. 이 총 PR 산업을 책임지는 예를 들어서 PR 대통령이 있다면 PR 산업 전체의 예산이 얼마인데 그렇게 해야만이 정부에서 지원도 좀 받고 또 PR 산업도 장기적인 발전 계획도 세우고 이 안에서 이제 그런 것을 발전을 깨할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인식 조사를 하지 말고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를 잘 분석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코멘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뮤추얼 익스클루시브한 그런 영역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규모에 크게 끌리지 말고 사실은 6%밖에 안 되는 그런 뭐 광고의 효과 이런 부분들 뭐 크게 개의치 말고 그게 단 1,000억이라도 제대로 계산해서 이게 발표를 하고 또 오늘의 김장렬 교수께서 말씀하신 광고 산업과 PR 산업은 명확히 구분이 되는 거다라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오늘 심덕사항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정혜 회장님. 자신들의 비즈니스 영역 자체를 한마디로 PR 때문에 내가 이걸 한다. PR과 관련돼 있는 영역에서 이 매출이 낮다라고 막힘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그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광고라고 다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PR 영역에서 멀어지고 있는, 그리고 지금 김병희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이 여러 가지 내용들에 당연히 속하고 있는 내용들도 광고 매출로 집계되고 있다는 거죠. 법, 제도,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구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특히 법이나 제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광고라고 하는 단어가 뭐 역사적인 측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영향도 있지만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이 이미 선점되어 있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는 이 선점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가. 지금 우리를 산업으로 본다면 PR을 관계성으로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본질이지만 우리의 본질을 약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그냥 가운데로 가져가고 바깥에서 이걸 산업으로 보이게 하려면 남들이 잘하는 영역에서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식 속에. 광고 PR을 같이 얘기하게 하고, 지금은 광고 시장은 힘들어지고 하고 있으니까 이걸 소통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광고 PR 하면서 우리가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들이 지금 해야 되는 우리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지속 가능성이니까 미래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애써주시고 힘써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